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2살과 터울인 남매 아이를 키우고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된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일하고 살림 그리고 아이를 챙기느라 매일이 전쟁 같은 날인데요. 그래서 가끔은 남편이 전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남편은 아이들도 참 예뻐하고 살림이면 살림, 육아면 육아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는데요. 그러나 그런 남편을 잘한다고 칭찬하기보다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님께서 외도로 인해 이혼하셨는데 곧바로 재혼하셔서 아이와의 유대를 끊었다고 합니다. 평생 자녀를 보지 않는 것이 복수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게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둘만 살았고 새벽까지 일하는 시어머니를 돕고 집안일도 슬쩍 도와주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의 아들 사랑은 둘째 아들이라면서 살아올 지경이었고 남편은 아들이지만 시어머님에게는 남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가, 오늘은 언제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밥 먹을 걸 기다리고 있었나요? 엄마, 오늘 나 선영이 만나러 가서 늦게 들어갈 거래요. 지금 몇 시인데요? 여태 밥도 안 먹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면 어떡하죠? 어쨌든 이제라도 저가 집에 오면 되잖아요. 엄마는 제가 대충 7시나 8시에 헤어지고 집에 올 줄 알았는데 그 애는 집에서 혼자 있었다니 무슨 딸 같은 부모가 그렇게 태평해요? 엄마,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7시 8시라니 퇴근하고 선영 만나러 간다고 1시간이 이미 넘었어요. 아무튼 제가 조금 더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저녁 드시고 먼저 주무세요. 그래도 사랑해요. 요즘은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위험한 세상인데 그냥 지금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안 돼요. 그럼 끊을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전화하셔도 안 받을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연애할 때부터 이미 제 미래를 알았던 것 같아요. 다 큰 아들한테 아가라고 부리고 데이트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수십 번이나 전화를 하시니 제가 아니어도 그 뒷며느리 자리는 꽤나 어려운 자리가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놈의 사랑이 뭔지 저는 시어머니를 빼면 너무나도 완벽한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래서 더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기분이 이상한데 차라리 제가 싫어서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어떤 노력이라도 해볼 마음이 들 텐데 그냥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는 다 싫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저한테 미안해했고 같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건 뭐 마음을 접을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없어 사람을 미치게 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저한테 지극정성을 보이니 시어머니는 또 안달복달이 나셨고 그래서 남편이 저를 만난다고 하면 집에 빨리 오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어지간해서는 단호하게 시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렸지만요. 그러면 시어머님은 꾀병으로 구급차까지 불러서 남편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니 저도 남편을 정말 좋아했지만 이렇게 성격이 심했던 분이 시어머니라면 제가 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몇 차례 헤어지려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게 헤어질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다면 천륜이라도 끊을 수 있느냐고 생각했지만 약속이라도 받아내고 싶었지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진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헤어지려 하니 애틋한 마음만 더 커져서 결국 점점 더 남편과 헤어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둘은 결혼까지 약속한 것은 나에게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시어머니를 설득해 결혼을 허락받을 것이라고 안심시킨 남편입니다. 그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은 마침내 결혼 허락을 받았다며 시어머님을 찾아가 인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사실 결혼 허락을 받기 전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였는데 남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야 인사하러 오라고 해서
순서가 조금 웃겼어요. 하지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님을 찾아가서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한마디 한마디 신경을 많이 썼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너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목이 긴데 어른 해가 보면 남자가 좋아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되다고 했네. 생전 안 부린 고집을 꺼냈지. 엄마, 왜 또 그러세요? 이미 다 허락하셨잖아요. 그야, 내가 나랑 연락 끊겠다니까 협박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 그것만 그냥 너 평생 장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알았어.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지. 알겠어. 그렇게 좋다는데 결혼하시고 선영이라고 했죠.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또 있는 줄 몰랐지. 난 진짜 너를 부럽게 생각해. 이렇게 말해줘. 실제로 보게 된 시어머니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특이했어요. 그럴 수 있지. 산모성애로 당신 아들이 사랑할 수 있을 거고 며느리에게 뺏기는 기분도 들 수 있어. 그런 말을 해주셔서 부럽다니 그건 조금 소름이 끼친 거예요. 예전에는 올감이라는 영화가 있는 거 알죠? 시어머니의 그 말 때문에 그 영화가 뇌리에 떠올랐어요. 그래도 허락은 받았으니까 저는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조금 기이한 시어머니긴 하지만 과거에 당신이 남편으로부터 배신했고 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이해심이 많다 해도 결혼 직후부터 이것저것 참견하고 당신 아들만을 위해 생각하며 제게만 다양한 일을 시키는데 이러한 일에 점점 짜증이 나서 이해는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계속 충돌했어요. 당신이 당신 아들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생각이 없지만 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시키는지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먹였는지요? 지난번에 가져간 도가니탕을 끓여서 주었어. 자고로 남자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 일을 잘하는 거야? 너 내 말을 듣고 있니? 근데 어머니, 저도 지금 근무 시간이라서요. 어머니가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머니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잖아요. 저한테 물으시는 것들이 전부 그 이야기인데 본인에게 직접 묻고 당부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저 회의에 들어가 봐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지긋지긋했어요. 출근하면서 시어머님 전화를 차단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게 굉장히 미안해했고 함께 있을 때는 제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어머님 눈에는 또 크게 그렇게 꼴사나와 보이셨겠죠. 만인에 시어머니는 왜 점점 더 그러시냐. 아무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면 병이지. 고서방은 뭐래 뭐라긴 맨날 미안해 죽지. 어쩌다가는 자기도 너무 지쳐서 나를 그냥 자기 엄마로 전화 차단하고 이틀 만에 시어머님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핸드폰 내놓아 보라고 하더니 자기 왜 차단했냐고 한바탕 하고 갔어. 내가 그렇게 지쳐서 문을 닫았던 건데 내 남편이 말하는 대로 그럴 땐 남편 뒤로 숨는 것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오죽하면 이직할까 회사도 알아봤다는 거야. 아이를 어떻게 할지 알았으면 아무리 고서방에게 너 달라고 빌어도 시집 보내지 말걸. 이미 버스 떠났어요. 그리고 고서방하고는 지금도 잘 지내. 결혼한 건 후회하지 않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짜증나서 그렇지. 너 그러지 말고 빨리 해 가져라. 당신 아들 핏줄인데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럼 아무래도 자기 아들한테 덜 집착할 거야? 세상에 손자 싫어하는 할머니는 없다. 저는 친정 엄마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하던데 손주가 생기면 남편한테 향하던 관심과 사랑이 손주에게는 분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노력한 결과 4개월 후에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도 조금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푼 마음이었는데 마냥 좋을 줄 알았던 제 임신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만 시어머니와 마찰을 빚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이를 키운다며 요즘 세상에서 어린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만큼 힘든 내 아들만을 찾아와 등골이 휘어지도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고 계신데 어머니는 저도 일하는데 왜 그런지요? 고생한다는 듯이 말씀하셔야죠, 어머님께. 계속 그러시니까 저도 서운해요. 서운하다. 고 내가 내 앞에서 말해? 나야말로 너한테 서운하다. 너가 나한테 금덩이 같은 내 아들을 빼앗았잖아. 세상에 저 더러운 사람이 당신 아들을 빼앗았다는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지요.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닌 여자로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정말 싫었어요. 어디에 가서 말도 못하고 저는 혼자서 속만 태웠어요. 가뜩이나 임신해서 정서적으로도 기분이 오락가락한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에라 모르겠어 하는 심정으로 남편의 짝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 남편에게 더 많은 애정 표현과 의지를 보였고 남편은 임신한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풍선처럼 발갛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와 시어머니의 남편을 가운데 두고 마치 추격 전쟁을 하는 것처럼 대립하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의 시어머니와 그런 싸움을 하는가 싶었고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눈물까지 흘리며 자기는 그저 애미로서 자식이 걱정돼서 그러다며 진정을 하셨는데 잘못하면 제가 이상한 정신병자가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가 불안했는지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야, 내 생각에 요즘 당신은 임신 중이라서 몸도 마음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낳을 때까지 처갓집에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어. 혹시 지금 저한테 우리 집에 오라고 말한다면 그럼 제가 여기 혼자 있겠지만 저는 혼자 있어도 되고 엄마한테 가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식사나 빨래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쟤한테 가보면 제가 어머니가 제게 하는 말들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서요. 차라리 함께 우리 집에 가는 건 어때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된다면 괜찮아요. 쟤는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요. 처음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될 것 같아요. 외롭게 혼자 있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맨날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내가 진짜 불안해 죽겠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어머님께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산부인과에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나도 진작에 우리 엄마께 말씀드렸지. 근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네, 너무 잘 알죠. 저는 남편한테 듣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어떤 말을 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됐어요. 남들 다 아는 임신 가지고 유별한다고 자기 때랑 비교하면서 저만 또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제안은 했지만 저는 친정에 가지 않았고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이 다가왔어요. 저희 회사는 여직원의 복지가 상당히 좋은데요. 출산 전부터 2년 정도의 휴직이 가능하고 따라서 임신 35주에 도달하면 휴직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언제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라 출산 가방도 미리 싸두고 만만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휴직 이후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도와주려고 하는 척하더니 말은 그렇게 하고는 제 남편이 밥만 차리고 오면서 이상한 시비를 걸어서 제가 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얘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에요. 많이 했는데 너희 낳으러 갈 때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가라. 네, 왜 남자가 애를 저 혼자 낳으러 가요? 애 아빠도 같이 가야죠. 탯줄도 잘라야 하고 수속도 밟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남자가 산부인과 가서 그게 무슨 짓이냐? 넌 여자로서 창피하지 않아? 나 같으면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겠다.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남자가 애를 낳은 걸 직접 보면 그 충격이 말도 아니래 하기야. 얼마나 놀라겠냐? 너도 애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애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예쁘지 않아. 무슨 외계인 같다니까?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 남편이군요. 너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고민 끝에 하는 말인데 그냥 알겠다 고 하면 안 되냐? 내가 싫다고 한다면 그러던가 그냥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태기하고 있어. 괜히 진통이라고 남자 머리를 쥐어뜯는다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돼. 출산은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해야 해요. 싫어요. 출산이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 아이는 제가 혼자 만든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싫다고 하셔도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방금 하신 말은 듣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는 마들이지만 저한테는 남편이라고 하실 텐데요. 아들을 장가 보내셨음에도 아들은 며느리를 갖게 되는 거에 대해 모르세요. 왜 내 아들인 것처럼 말하나요? 정말 웃겨. 저희 거예요. 제 배우자이고 반려자예요. 참 웃기게도 제가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께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셨어요. 누가 보면 조강지처와 첩이 싸우는 것 같이 보일 정도예요. 저도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알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기 싫었어요. 결국 그날은 시어머님이 더는 싸워봤자 자신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맨날 손수철이던 남편 밥도 차리지 않고 씩씩거리며 돌아가셨지요. 원래도 없는 정이었지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이러한 표현은 어른들에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라던데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취직한 후 생활비를 받고 일을 그만두셨는데 그것도 너무 짜증이 났어요. 어딘가 아픈 것도 아닌데 정정하신 것도 아니고 일도 안 하시니 자꾸 우리만을 신경 쓰고 제게는 저런 말만 하니 어쩌면 내가 뭘 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와서 생활비를 못 드린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남편도 남편대로 중간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장 제가 짊어지게 생겼으니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시어머님이 저 혼자 아이를 낳으러 가라고 했다는 말을 남편한테 했는데 남편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이야. 그럼 내가 거짓말한 것 같아. 나도 자기에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어머님. 점점 이상해지고 계신 것 같아. 난 손주가 생기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임신 괜히 한 건가 봐.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얘기 듣겠다. 미안해. 나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돌이 지나치셔. 내가 갔을 때 천륜을 끊든 생활비를 끊든 더는 자기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할게. 남편은 그때 정말 화가 났는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시어머님이 산해하신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자기는 이제 옆에 아무도 없다며 이런 인생이 뭐 하는지요. 살겠냐고 협박도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고 더는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 못을 박았다고 했다더군요.
만약 남을 무시하고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면 생활비도 끊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까지 가버리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못하셨는데 정말 식음을 전폐하신 것인지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고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마음이 고와지기 시작해서 시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아지기 전까지는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정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스태트 0.114902704522699 절대로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주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것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 남편은 여자인 제보다도 마른 체형이었는데 마음이 편해지면서 살도 제법 붉어 보이는 사람들이 얼굴이 폈다며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살이 빠졌는데 남편은 살이 찌니까 평소에 우리 부부가 원하는 대로 몸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임신은 임신이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먹는 데에 급급해져서 결혼 전보다 15kg이나 쪄서 우울하기도 했어요. 결혼 전 몸무게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요. 달리 운동조차 하지 않은데도 10kg나 살이 빠진 게 너무 신기했어요. 힘은 빠지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죠. 그 위에 제가 힘들게 일한 만큼 우리 딸과 남편이 잘 지내는 게 보람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난 후 남편의 자상함이 배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나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집안일은 모두 알아서 했어요. 남편은 제가 없어도 우리 소율이를 돌보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 나 있을 때면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살이 빠졌다며 기뻐하는데 난 속상해. 그만큼 힘든 건 그의 고충도 크다는 거잖아. 의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다이어트를 성공했는데 나는 양쪽 다 만족시키는 건 어려워. 솔직히 뚱뚱한 아내보다 날씬한 와이프가 좋겠죠. 아니라도 난 다른 사람 상관 안 해. 거기에 더 빠져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식기세척기를 설치할까? 그러면 자기가 설거지하는 시간도 줄겠죠. 제 남편이지만 정말 100점짜리 남편 아닌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도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편하고 좋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고작 2달 가까이 연락마저 되지 않고 잠수를 타버린 시어머님이 걱정되기 시작한 우리 부부는 백방으로 시어머님을 찾아가지만 2달 사이에 시어머님은 어떤 남자에게 속은 것 같아요. 큰 빚을 떠안게 되셨어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살던 집까지 정리를 하게 되었다며 저희 앞에서 펑펑 우시는데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니들한테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내가 원래 늙어서 아들에게 침대를 물려주지 말자는 게 인생 목표였는데 망할 그 새끼 때문에 다 망쳤어. 아니, 그런 사람을 도대체 어디서 만난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 때문에 치가 떨린다면서 그랬지. 근데 어쩌니? 니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알콩달콩인데 난 혼자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된 걸 나돌 어쩌라고. 남들이 그게 사기인 줄 알았겠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집을 다 팔았다고 하던데 크게 급해서 급매로 처리했는데도 남는 게 없다는 거군요. 그래서 하는 말이건데 난 너네 집에서 좀 신세를 받아야겠다는 말을 시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감정이 뒤죽박죽이었죠. 그리고 신세를 주겠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세를 받아야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천불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잠잠하게 행복했는데 한순간에 그 행복이 불행으로 변하니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만이 들려와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방을 시어머니 방으로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제 세상은 온통 지역으로 변했는데요. 함께 살게 된 시어머님은 철저하게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무슨 기숙사 사감 선생님처럼 매의 눈으로 휴직 중인 저에게 온갖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아, 너는 무슨 살림하는 여자가 주방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해놓고 사냐? 그게 아이를 보느라 아이가 자면 이따 치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고장났네. 집안에 고장난 물건 두는 거 아닌데. 너는 참 가만 보면 아이가 게을러. 이래서 남편 내조를 제대로 하겠니?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이제 저희와 함께 사는 가족이세요. 식구가 늘었는데 왜 저 혼자 다 해야 하는 건지요. 물론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 하신다면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당장 불편하시다면 함께 해주시겠어요. 어머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 지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는 내 아들의 집이에요. 하지만 당신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며느리가 무서워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게다가 딸이 분유도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주신 적도 없으셨는데요. 그러던 중 딸아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우면 딸아이가 저와 닮아 시끄러운 거라고 다시 한번 내 옹장을 지르셨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겨우겨우 아이를 재우고 한숨 돌리려고 하면 무슨 노래를 그렇게 크게 부르시는지 아이가 낮잠을 깊이 자지 못하게 하고 깨워 울게 만들었는데 그럴 때면 적반하장으로 너는 아이를 어떻게 보길래 하루 종일 울게 해? 아니야, 내가 노래 연습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이라고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미치겠고 팔짱 뛸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저를 열받게 만드는 게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역시 남편과 상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릇니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나한테 시켰어요. 남편이 아니라면서도 도와주려고 하면 업신여기고 선을 긋더니 너는 내 싸구려 그만 좀 챙겨라. 쉬어야 할 사람은 너야. 내가 아니야. 저는 줄곧 집에서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내왔어요. 다 봤으니 내가 손 하나 까딱도 하지 말고 차려진 밥 먹고 제대로 쉬어라.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힘쓰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너가 왜 내 신경 쓰냐는 듯이 주방에서 달라붙어 있는 내 앞치마를 가져다가 나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남편 처녀가 안 챙겨줄 거라고 하시는데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첫 방문해 주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는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당신이 손수밥도 차려주고 낮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저녁에는 아이 보라고 이것저것 치우는 신용도 하셨었는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저렇게 변하셔서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눈치를 살피며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앞치마를 왜 저 사람한테 던져요? 사람 기분 나쁘게 그리고요 저 저녁 먹고 왔어요. 안 차려줘도 된다고요. 뭐야, 기분이 나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러시면 저 엄마랑 같이 못 살아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세상의 자식이라고 저거와 나는 온갖 정상으로 키웠건만 제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이제 내미도 내치려고 하네. 아우, 서러워.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더 살아 뭐하나라며 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눈 하나까지 모두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 곡소리를 내쉬며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만 커져서 저도 시어머님과 함께 더는 살 수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집과 꽤 거리가 있는 곳에 시어머니가 지낼 곳을 마련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나가기를 원치 않아서 버티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하게 일사천리로 이사를 감행해 거처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 사건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아침에 차려줬는지, 집안일을 낮에 마무리했는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제가 더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하고 집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다시 난리를 쳤지만 저는 끄덕거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계속 이러다간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일단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이 있지만 시어머니와는 도저히 가족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름으로만 지낼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했고 자신은 어머님과 함께 살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며 붙잡았고 자신이 어떻게 나와 딸과 헤어져서 살 수 있느냐며 신랄하게 반박했어요. 그래서 나중엔 눈물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짠할 정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싫었다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전 다 싫었어요. 제가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요. 딸은 혼자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하자 남편은 격분했어요. 시어머니를 평생 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고 그냥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가끔씩만 잘 지내는지 확인할 테니 예전처럼 좋은 때처럼 하자고 했어요. 아이와 함께 지내자고 남편이 제가 빌었어요. 그때였죠. 남편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반찬을 해오셨다며 집 앞이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타이밍도 참 기가 막혔죠. 지금은 누구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태어나기 반찬 해왔다고 문을 열어주니 저는 잘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방에 남편 짐을 마구잡이로 싸고 말했어요. 이거 가지고 당신 어머니랑 같이 가세요. 자기야,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한 건 정말 미안해.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난 우리 엄마보다 내 가족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이런 말 미안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아요. 그 정도면 정신병 아니에요? 문을 열어들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셔서 다른 집에 미안한 대로 문을 열어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이유 있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때문에 이 사람과 이혼하게 된 것 같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했더니 이런 전개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꽤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 하셨는데 그런 다음에는 화를 내셨어요. 내 아들처럼 대단한 남편은 어디 있냐고 희생을 치냐. 그리고 왜 내 아들 내쫓아. 너가 나가야지. 제가 왜 나가? 이 집 다니면서 내 돈이 더 들고 많이 들어가 있고 대출금도 똑같이 갚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게다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걸 팔아서 정확하게 나눌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사실은 우리가 이혼을 희망했던 거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니 문제가 뭐죠? 어머어머, 이 아이 말 한번 들어봐요. 누가 날 아들이랑 이혼하래 저러니까? 요즘에는 무슨 말을 못해. 난 너희들한테 잘 해주라고만 조언했지 그 정도로 할 말이면서 왜 이걸 이용해 난리를 피워풀려 해. 순진한 내 아들을 이용한 채로 이젠 내 잘못에 핑계를 대면서야. 그러지 말고 당분간은 떨어져 지내세요. 원래 부부 사이는 너무 붙어 있다.
소중한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너희들 주말을 위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뭐든 해. 너도 일하고 집에 와서 편하게 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일을 돕기도 못하지. 평일에는 엄마와 지내면서 밥도 먹고 마음 편하게 지내. 그리고 주말에는 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돼. 상대가 없어질 때 그리워할 줄도 알아. 만약 싫다면 그때에 정말 이혼하면 안 되냐.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어머니가 전화하여 오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해. 시어머니도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주말을 위한 부부가 되었어. 생각보다 정말 괜찮다고 느꼈어. 물론 너무 체력적으로 지칠 때는 남편의 도움이 아쉬웠던 적도 있었지만 그건 잠깐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에서 해방되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게다가 금요일에 집에 온 남편과는 관계도 금방 좋아졌는데 아마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지 우리는 예전보다 더 애틋해졌고 주말만을 기다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더구나 남편은 평일에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제게 도와줄 수도 없어서 주말에 저는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직접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다 처리해 주었죠. 어쩌면 주말을 부부로 즐기라고 권하는 시어머니까지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휴가 기간을 마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저는 다시 일하러 복직했습니다. 복직을 한 후에 처음에는 정신도 없었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당분간은 남편과 주말을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가 복직한 사실을 남편을 통해 듣고 어느 날은 회사로 찾아오셨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제게 백수에 대해 말씀하셔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여긴 회사가 아니니까 너희 둘이 한 약속을 어겼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죠?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 왔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 살 건가? 왜 그런 거죠? 어머니가 너희 둘이 이렇게 지내라고 했잖아요. 당분간만 이렇게 해보라고. 거지 당신들의 결혼기념일이 벌써 6개월이 지났나 보군요. 이미 그렇게 오래됐나요? 요즘 스트레스가 줄어서 날짜가 흘러가는 걸 잊고 살아있어. 너는 지금 날이 좋다고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요. 내가 지나치게 했다는 건 인정해요. 내가 잘못한 점을 알겠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랑 둘이 지내는데 정말 좋으실 텐데 갑자기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의심스러워요. 왜 갑자기 사과하느냐고 물어보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모른 척해서 내게 상처를 주는 건가요? 내가 이해 못할 만한 얘기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좋지 않나요? 이 말도 어머니의 말처럼 그렇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겨 이번에는 저녁이 준비되어서 생활이 편해지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가볍게 젓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얼마 후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일부러 그런지 아니면 그 역시 지쳐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바라시는 대로 퇴근 후에도 집에서 한 손짓도 하지 않는 밤늦게 들어와도 밥상을 차려 달라 하더군요. 이전에는 하지 않던 반찬 봉투 정도 매우 많고 저를 도와주는 게 없었는데 귀에 핏대가 날 정도로 잔소리만 하는데 제게 붙들고 하소연을 해가며요. 정말 두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냐고 재차 확인하셨고 저가 아니라고 할 때마다 당신이 그토록 불안해하시는 거 있지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당신이 영원히 그렇게 살까봐 무섭다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하니까 행복하시잖아요. 확실히. 그때는 그가 너에게 너무 잘해서 세미나에서 그런 거였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줄도 난 언제나 알았단 말이죠. 이전에는 나에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에게 가게 명세서를 쓰라고 요구해서 자신에게 일일이 검사를 맡기라 하네. 정말 이런 말로 내가 더럽고 치사하다고 해버릴까 봐요. 당신이 어머니의 말에 웃음이 터져서 말 멈췄던 것 같은데요.
같은 사람을 봐도 제 얼굴에 대한 검사요.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 돈 안 받는다고 했는데 너 이혼 계획 없는 거라면 그놈을 지금 데려다 주면 되는데요. 저는 얼굴만 좋아지면 다야 얼굴 좀 봐 늙은 것 같은데 말고 좀 조화 좀 시켜달라고 말했어요. 제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하셨으니 자신감이 생겨서 원하는 모든 것을 문서로 적어서 전화했어요. 간섭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게 허락 없이 우리 집에 갑자기 방문해 오는 것을 방지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신이 오히려 어거지로라도 돈을 주겠다고 대출 받아야 한다는 추가 조항을 덧붙였고 더는 남편을 당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냥 남편을 저의 남편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넌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없는데 그냥 엄마가 싫어할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한 것뿐이야. 다른 집의 아들들도 전부 그랬다는데 그래서 나도 해봤더니 엄청 편했어.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사과할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해도 나한테 돈까지 준다고 했어요. 근데 생활비는 정말 안 드릴 거예요.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아직 정정하신데 생활비를 주는 게 맞나 싶어요. 저건 돈이라도 버신다면 우리한테 신경도 조금 덜 쓸 것 같고 그냥 돈을 모아서 생신이나 명절에 한꺼번에 드리자고 생각해요. 자기가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나쁜 아들 할래? 진짜 그럴까요? 저는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절대 잘 지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6개월 만에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생활을 청산한 후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하며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딸아이를 낳은 후 2년 만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체력적 문제도 있어서 아빠가 키우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남편이 육아휴직을 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 주변에서는 다 놀라더군요. 세상에 그런 쿨한 시어머니가 다 있냐며 너무 웃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니들이 결정했으니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난 알면서도 안 해. 나는 애 봐달라고만 하지만 요즘은 나 살기가 바빠서 제 전화도 귀찮아 하십니다. 어쩌다 외식이라도 하자고 연락해도 그것도 싫다고 하시는군요. 요즘은 일도 하시고 친구도 많이 사귀셔서 그 즐거움을 찾아 사시는 것 같네요. 예전에는 정말 무슨 시어머니가 다 있을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님과 잘 지내고 계시다니 기쁘군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어머님과 어떻게 잘 지내실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해 그냥 웃고 지나치는 게 좋겠어요. 남편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싸운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서 바라건대 앞으로도 시어머님과 이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편이 계속 나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따라서 시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딸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미래의 며느리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의 중심을 잘 잡아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어서 빵빵한 현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가 기뻐하실 얼굴을 상상해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시어머니는 요즘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딸이 없어서 용돈을 많이 주는 마치 자기 딸처럼 소중한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함께 있는 친구분들께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간사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전부 남편의 현명한 판단 덕이겠죠. 제가 확실히 남편을 복은 있나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편에게 제가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이 좋은 부부로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